홈페이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천천박사랑 같이 주간보호센터 명세서 세부사항 따라잡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여 명세서 제공하시는 게 주간보 이미 한 번씩 주간보에서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소식을 못 들어서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부터는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주간보호센터에서 아주 일반적인 수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테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하시려면 제가 가정을 좀 해야 돼요. 가정. 어떤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서 그냥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미리 좀 따놨는데, 자, 미리 조금 따서 새 파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미리 조금 좀 적어보긴 했는데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하루 8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고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상근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셨을 때 일단 그 기본적인 최저 그 통상 시급이 있겠죠. 통상 시급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사람이 10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금액 계산,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 작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2명으로 이렇게 했어요. 한 분은 200만원, 그리고 한 분은 183만원 월급을 받는 분이에요. 이럴 때 통상시급을 계산해 봤더니 통상시급은 그 전체적인 일하는 시간 대비해 가지고 시간 계산을 하거든요. 하루에 그 8시간 일하시는 근로자라고 하면 일주일이면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40시간. 근데 40시간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고요. 거기에 5일 동안 풀로 제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을 무료로 주죠. 무료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공짜로 줘요. 이게 주유라고 해요, 주유. 그걸까지 포함하면 48시간 근무를 합니다. 계산기를 보시면 48시간씩 일주일에 근무를 하는데, 주유 포함해서 여기에 4주를 곱하면 원래 192시간이 돼야 맞아요. 192시간. 근데 한 달이 4주도 있고 5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4주도 있고 5주도 있다 보니까 보통 4.345주가 있다고 해요, 한 달에.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한 달에 4.345주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시는 분 기준으로 주유 포함해서 48시간 일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되면 208.56이 나와서 이거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209시간. 이 선생님은 이 두 명 다 똑같이 월급이 200이든 183만원이든 기본급이 그렇든 간에 이 선생님들은 한 달에 209시간을 평균적으로 주유 포함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 정도 되시는 분, 대신에 급여만 200만원, 183만원 다릅니다. 일단 이렇게 급여가 똑같은 일을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다르시단 말이에요. 기본급이 다 다르셔요. 이 기준은 뭐냐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그 내용대로 기준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8시간씩 5일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월급 기본급이 200이다. 그래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기본급이 183만원에 따라서 이렇게 시급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200만원을 실제 일하는 시간으로 나눴을 때, 209로 나눴을 때 9,569원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183만원을 실제 이 사람이 일한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8,750원이 나와서 이 두 명의 기준 근로시간을 지금 통상 시급을 계산해둬야, 기준 근로시간을 알고 계산을 해둬야 나중에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통상 시급을 계산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실 일이 뭐냐면, 명세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각 선생님들의 통상 시급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분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거를 인사관리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 통상 시급이나 기준 시급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그냥 근로계약서를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내가 인사관리 잘 안 하는 상황에서 그냥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때는 통상시급을 따로 계산해 보셔야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도 분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상시급 계산을 미리 해 두셔야지 명세서 준비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시스템을 조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스템. 저희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수기로도 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183만원인 분이 있고 200만원인 분이 있었는데 지금 183만원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만원이실 때 연장근로가 없고 야간근로가 없다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주유 포함해서 수당이 그냥 183만원이에요. 그쵸?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대로만 하면은 따로 명세서에 계산 방법을 할 게 크게 없어요. 그냥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209 곱하기 통상시급 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이분이 일을 바빠서 이번 한 달 동안 10월달 한 달 동안은 10시간을 연장 근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시간 근무를 해보면 연장수당이 13만 1,340원이 나오게 되죠. 13만 1,340원.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연동이 돼서 나오는 금액인 거냐면요. 보시면 우리가 통상시급을 미리 계산해 뒀잖아요. 이거를 계산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10시간 근무를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근무부대 포함해서 1.5배를 줘야 돼요. 1.5배를 주고 거기에 통상시급을 곱해서 계산해 보면 13만 1,34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 통상시급이 다른데 기본급이 다르면 다른데 연장이나 야간 근무를 할 때나 휴일 근무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지어 주휴수당까지도 수당 자체가 이 통상시급과 연동돼서 되기 때문에 이 각각 선생님들의 통상시급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지 앞으로 1년간 이런 부분들 계산하실 때 명세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분같이 183만원이 기본급인데 연장근로시간 10시간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통상시급이 8,756원인 분이 연장을 10시간 했다고 하면 이게 명세서상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명세서 세금은 제대로 뗐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명세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제공되는 명세서인데요. 원래는 급여 명세서를 지금도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명세서에 이런 정도만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 거, 이거 따로 분리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장수당 있으면 연장수당이 얼마다, 이것까지만 표시가 돼 있었어요. 원래. 그리고, 국민연금, 4대보험 떼는 거, 이런 것들까지는 다 받고 계셨죠? 그리고 지급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발부를 하실 때, 이제는 이제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 선생님의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그리고, 이 10월달 한 달 동안 선생님은 10시간 연장 근로를 하셨어요. 10시간 연장 근로를 했다는 걸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8,756원입니다. 이거를, 저는 시스템을 활용했지만 계산기를 활용해가지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넣어주셔요. 그래서, 내 시급이, 내 거는 기준시급이 8,756원이구나. 그리고 연장수당이 지금 여기 이렇게 13만 1,340원이 계산된 것은 여기 연장근로시간 계산한 거 보세요. 연장 근로시간이 10시간인데 그 10시간에다가 통상시급 곱하고 거기에 1.5배를 곱해서 이렇게 13만 1,340원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만약에 야간 근무가 있다면 야간 근무에 대한 거, 휴일 근무에 대한 것까지 해서 작성을 해서 나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통상시급이 왜 아까부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선생님 월급이 183만원이고 통상시급이 8,756원인 선생님은 연장근로수당이 13만 1,340원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분 한 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200만원짜리 가정을 하나 했었죠. 200만원, 이분이 200만원짜리라고 하면요. 200만원 월급일 때, 통상시급이 다르다고 아까 계산이 나왔잖아요. 통상시급이 9,569원으로 이렇게 통상시급이 나왔는데, 아까 계산해봤어요. 200만원 209로 나눴을 때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연장수당을 한번 보세요. 아까 앞에 있는 분 월급이 183만원일 때 연장 시간하고 똑같아요. 시간은 10시간으로 똑같은데, 통상시급이, 기본급이 200이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많잖아요. 선임사회복지사, 선임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연장수당도 이 통상시급과 비례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계산식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10시간 추가로 근무를 했죠. 거기에 1.5배 하고 통상시급 9,569원 곱했을 때 143,540원이 나오죠. 예, 맞죠? 35원 업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통상시급이 다르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들 미리 통상시급을 계산해 놓지 않으면 명세서가 제대로 된 명세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각각 선생님들의 통상시급을 꼭 계산해 두시고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급여도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이 급여를 설명하는 명세서를 제출을 하실 때도 당연히 계산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같은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한 이유가 여기에 따로 그 기본이기 때문에 따로 넣지 않았죠. 209시간에 대해서 곱하기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계산이 된 거고요. 통상시급 곱하기 209 하면 딱 저렇게 떨어지나 한번 해볼까요? 자, 209 곱하기 통상시급 아까 9,569원 9,569원 하면 나온 돈이 지금 또 좀 떨어지는데 업해서 200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라고 이제 계산식을 써놨고요. 연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13만 원대였어요. 183만 원이신 분들은. 근데 지금 200만 원인 분은 여기 10시간에다가 통상시급 곱하고 1.5배 해서 여기 지금 계산 방법이 적혀 있죠. 이렇게 명사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4만 3,540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간보에서 급여 명세서를 발부하실 때 필요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시스템을 활용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직접. 내가 이 선생님이 몇 시간 연장 근로를 했는지 파악을 해서 곱하기 통상시급, 지금 통상시급 곱하기 1.5배, 뭐 야간 같은 경우 0.5배 이렇게 해서 계산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댓글을 달아서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고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고민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다 계산을 해보시고 인사관리를 해봤던 분들이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이게 200이 되는지 왜 14만 3,540원이 연장수당이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뭘 어려워하시냐면 이거 이랬더니 이 명세서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이걸 넣어놨더니 뭐가 어렵냐면은 중간 퇴사자, 중간 입사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200만 원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200만 원 기준으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까요? 뭐 중간 퇴사자나 그 중간 입사자나 사실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네, 보시면 10월달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10월달 급여명세서니까 10월달 기준으로 원래 이분이 한 달 내내 근무를 했으면 월급이 200 받으실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연장은 10시간을 했어요. 연장은 그냥 10시간을 했는데 이 월급 200 받으려고 하는 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21일 날 여태까지만 일을 하고 그러니까 10월 21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만둬버렸다. 예, 그만둬버렸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저 보시면 일단은 21일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거 끄고 계산식을 같이 넣어야 되니까 한글을 좀 켜볼게요. 한글. 보시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21일까지 10월 2021년 또 내년에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월 21일 날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중도퇴사. 그리고 급여가 기본급이 200. 연장을 이번 달에 연장이 많아서 그만뒀나봐요. 10시간. 그 다음에 많진 않은데 10시간. 통상시급 아까 계산했죠? 통상시급이 9,569원. 요원일 때 이런 분일 때 중도퇴사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보세요. 목요일날 중도퇴사를 했어요. 달력을 보세요. 달력을 보시면 다 평일이라고 칠게요. 뭐 공휴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평일이라고 치고 공휴일에 대한 건 따로 얘기할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1일날 근무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면 주유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주유 먼저 계산하라고 합니다. 중도퇴사 같은 경우에는 주유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2주, 3주차예요. 2주차, 3주차는 만근을 하셨어요. 2주차, 3주차 만근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금액이 나가죠. 일을 안 해도 9일날 16일은 급여가 나갑니다. 9일 16일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일 16일에 대해서 8시간씩 곱하기 이틀 곱하기 이틀이 무료로 주유가 나가요. 일을 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2주를 자 보세요. 10월
이거 저는 주유 먼저 계산하라고 그래요. 기본급 계산하기 전에. 중도태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틀이 지금 포함돼서 나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사실은 만근을 채우지 못했어요. 만근을 채우지 못하고 21일 날 나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유가 없어요. 1일 날은 사실 앞에 주유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지금 완벽하게 계산하기 위한 거니까 5분의 1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일을 하긴 했는데 이번 달에 소속되어 있는 건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8시간이긴 한데 이게 8시간에 5분의 1만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총 16시간에다가 8시간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한 게 주유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이걸 시간을 먼저 계산하세요. 그러면 계산기 눌러볼게요. 8을 5로 나눴을 때 1.6이 되고 여기다가 16 하면 17.6시간이 됩니다. 주유 시간이 조금 계산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아시는 분들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은 중도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첫째 주도 주유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만약 이어지니까 근데 5분의 1만 인정해주고 그다음 둘째 주, 셋째 주는 주유를 일을 안 해도 일요일 날 근무한 걸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8시간, 8시간, 16시간에 더해서 17.6시간이 주유 시간으로 계산이 되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본급을 합니다. 기본급. 기본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 근무 시간, 기본 근로 시간을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본 근로 시간을 평일, 간단해요. 지금 제가 공휴일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평일로 따졌을 때 1일부터 이분이 21일까지 일을 했다면 5일, 10일에 그 다음에 4일, 14일, 1일까지 15일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근로 시간은 기본 근로 같은 경우에는 15일을 일을 했어요. 실제 일한 날짜를 적어주세요. 곱하기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시간 곱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게 얼마예요? 8로 다시 계산기 넣을게요. 네, 제가 산수를 못해가지고 8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120시간. 네. 자, 그리고 연장 근무를 했잖아요. 연장 근무. 연장 근무 같은 경우는 10시간씩 1.5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선생님이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주유, 그 다음에 실제 일한 기본 근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일한 10시간까지도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주간보호에서 만약 연장이 있는 200만원 월급에 통사시급 9,569원에 이 기본 중도 퇴사자들에 대한 계산을 하실 때에는 일단 통상시급을 넣기에 앞서서 주유시간을 먼저 계산하세요. 주유시간. 그런 다음에 기본근로 계산하시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배수를 넣어주세요. 배수. 이 배수를 넣어주고 마지막에 이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 통상시급. 우리가 통상시급 미리 계산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통상시급을 넣어주시면 나오는 금액이 각각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각각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유수당이 17.6 곱하기 9,569원 168420 그리고 기본급은 120 곱하기 9569 1148280원 그 다음에 연장근무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저 사이 21일 동안 10시간 1.5배 143,540원 저는 올림합니다. 10단위에서 네, 올림 반올림 아니고 올림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럼 총 월급이 나올 텐데요. 이것도 그냥 시스템 활용하겠습니다. 시스템 활용하면은 계산이 편하니까 네네 일단은 급여관리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하던 거 여기서 김선봉 선생님한테 넣어볼게요. 이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작게 넣고 아까 있는 거를 갖다 붙이면 좀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미 계산해 놓은 기본부터 주유, 수당을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자, 주유가 168,420원. 그 다음에 기본급이, 그 다음에 연장수당 똑같이 10시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금 맞다고 치고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130만원 정도 나가겠죠. 그러니까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에도 통상시급만 알고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계산해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명세서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했을 때 명세서가 선생님한테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 때문에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나와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월 수정 근로시간은 주유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내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 선생님 중간 퇴사했기 때문에 실제 저 근로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한 대로. 지금 여기 밑에 넣을 때도 이게 아까 기본하고 이거 두 개 합쳐서 지금 주유 포함이라고 해놓으셨으니까 17.6시간에 주유 17.6시간에 그리고 아까 기본이 몇 시간이었어요? 이쪽에 기본 근로가 120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30 주유 포함해서 137.6시간이 계산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그죠? 이렇게 계산했고 연장 시간은 10시간으로 동일하고요. 통상시급 9,569원이었던 분이고요. 밑에 보시면. 그죠? 이렇게 지금 계산이 돼서 선생님은 지금 이번 달에 10월달 근무하실 때 중간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원래 근무하는 209시간이 아니라 137.6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급과 주유수당을 이렇게 계산해서 넣어드렸고요. 선생님 그리고 연장시간 10시간이기 때문에 10시간에다가 통상시급 1.5배 해가지고 계산 넣어드린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명세서에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계산한 방법이 맞았나 틀렸나도 고민이 되실 거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원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하셔요. 이게 좀 전에 200만원 기본급 월급인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200만원이 아니라 183만원일 때는 이 통상시급이 달라지니까 이 금액, 기본급, 시간이 같다 하더라도 기본급 주유수당, 그 다음에 연장수당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통상시급을 미리미리 각각 선생님들마다 계산하시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애로사항 말씀을 드릴게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떤 게 애로사항이 될 것 같냐면, 제가 봤을 때 일을 하실 때 어려울 부분이, 저는 연장수당을 지금 10시간, 왜 어떻게 해서 10시간이 나왔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게 계산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걸 찾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애매합니다. 주간보호 같은 경우. 왜냐면, 주간보호 상근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9시 출근해가지고 6시 퇴근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급만 나가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연장했을 때 그냥 1.5배 해주면 되고요. 그쵸? 근데 어떤 부분들이 애매하냐면 이게 통영이 있단 말이에요. 주간보로 통영이 있다 보니까 통영에 대해서 이게 변동이 돼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기계처럼 딱딱딱 떨어집니까? 그 교통 상황과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르신을 모시러 가는 시간, 모셔서 드리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연장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10월 달을 보세요. 10월 달에 봤을 때 여기 있는 김순봉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다 통역을 했어요. 1일부터 말일까지 다 29일까지 다 통역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 분이에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1일 날에는 근무를 8시간 반을 했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어르신 모시는 거에 따라서 30분 연장이 들어가고 4일 날에는 8시간 일을 하고 5일 날에는 8시간 20분 일을 하고 6일 날에는 9시간 일을 하고 7일 날에는 8시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통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시간이 딱 8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노동법상 8시간씩 다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장 근무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내가 연장을 했는데 분명히 늦게 갔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근무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연장 근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장 근무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을 모시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이 아니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한 논쟁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연장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계산을 다 해서 지급해 주시는 것이 사실 맞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하시잖아요. 청구를 할 때부터 이 선생님이 기본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원래 딱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연장이나 혹시 야간 근무를 했다고 하면 몇 시간 연장 근무를 했는지 야간 근무를 했는지 각각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마다 계산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겼다는 거. 주간보호에서는 송영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아마 지금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예비로 그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라고 하면, 주간보호 행정에서는 송영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장수당이 이번 명세서가 세부화됨에 따라서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는 여기 정도, 이 정도, 너무 많이 하면 계속 할 얘기가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밑에 있는 댓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 보강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